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하더라도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거다, 저런 걸 거다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면 그냥 사정없이 와서 그건 아니다 치는 게 설법이지. 그건 아니거든. 출세관은 그릴 게 없어. 출세관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그리고 소리가 있어야 말을 하지. 출세관은 그릴 게 없고 말할 게 없어. 그래서 통할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버릇으로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려보려고 하고 말해보려고 하는 이 습관이 언제 멈춰지느냐. 이게 사실은 이 공부 기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간이 결정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출세관이라고 하는 방편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세관법이 아니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근데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출세관은 또 어떤 거지 하고 자기 생각으로 세간에서 익혀왔던 생각, 버릇되었던 생각으로 출세관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그래요 또. 그거 하지 말라고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가짜로 이름을 세워 놓은 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 왔던 이거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간에서 살아왔던 이 온갖 것들로부터 깨어나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가짜로 세워놨더니 깨달음이 어떤 건지 하고 이걸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냥 세간에 살아왔던 이 자기 지식으로 찾을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맞지를 않아. 근데 더구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게 아니네. 이름이 깨달음이네.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어떤 것이 없네. 그러니 이걸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해서 여기에 딱 초점이 맞고 이렇게 딱 부합이 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얼만큼 빨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 생각하고 그리고 헤아려서 알아보려고 하는 이쪽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얼만큼 절절하게 느끼냐. 이게 기간을 결정할 거라니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자기 뜻대로 안 돼. 정말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 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자기 책상 앞에 하면 된다 써놓을 수 있잖아요. 하면 된다고 써놨어.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움직이려면 이 마음이 한번 깨어나야죠. 생각이 깨어나고 의지가 깨어나고 뜻이 깨어나고 욕심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깨어나야 돼. 이거를 세간의 삶에서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이 세간의 삶에서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일은 해도 힘이 안 들어. 진짜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일은. 그때는 그걸 일이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할까 봐서 두렵지.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저거 쉬는 날 저거 죽으라고 하고 싶어. 근데 집에 있는 분이 못하게. 그게 두렵지. 결국은 이 공부도 그럴 거라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이 공부 쪽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힘쓸 게 없어요. 마음이 공부 쪽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어나면 되는 거거든. 생각은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어서 열심히 못 살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마음이 한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공부에 이렇게 뜻과 원이 있으니까 이런 설법, 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49년 동안 내가 온갖 말을 다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말을 해놓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금강경에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모습이 아님을 보면 모습인데 그래서 의자 없애려고 그랬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모습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맞아? 안 맞아. 반야신경의 색즉 시공도 안 맞는 말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런 몸뚱아리를. 이런 게 공이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공이야 이게? 공과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양자역학을 끌어와요. 색즉시공을 얘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원래 안 맞는 말이라니까? 안 맞는 말을 자꾸 과학을 끌어와서 이래서 색이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만들어줘. 그런 일을 왜 하나 모르겠어, 참나. 원래 안 맞는 말이야, 이치에는. 이치에 맞으면 세관법이지. 이 출세관을 얘기하는 가르침이 아니죠. 이거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이런 거를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알 수 없는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 관심이 없는 분은 이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돈 주고 들으라고 해도 듣기 힘들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심을 분산시키지 마시라고. 뭐가 분산이냐?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게 분산이에요. 분산시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또 묻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간절함이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거든. 자기가 분산시켜 놓으니까 간절함이 적게 느껴지는 거지. 분산 안 시켜보세요.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분산만 안 시키면 간절해지는 거야. 분산은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게 분산이야. 그럼 저절로 간절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저절로 간절해지면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가 알아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부처를 묻는데 책상이나 두드리고 깨달음을 묻는데 손가락이나 세우는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거든. 근데 저절로 돼요. 저절로.